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뭘 할 거냐면 일명 등비고요. 너네는 그 89페이지 내용 적혀 있는데 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등비 수열을 배울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일명 등차 수열을 했고요. 오늘은 일명 등비 수열이야. 자, 등차 수열은 뭐였냐면 그 항들이 일정한 수가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러한 규칙을 가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놈의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봤고요. 그 일반항이 첫째 항 플러스 n-1 d였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x, a, b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일명 등차 중항으로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끝 2개의 합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등차 중항이라 얘기했고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이란 걸 배웠다. 하랑이 잘 외웠니?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2a1 플러스 n-1d 또는 2분의 n, 첫항 더하기 끝항 이런 식으로 합을 구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등비수열이고요. 등비수열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쉽게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 또는 27, 마이너스 9, 3, 마일,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선생님 어떤 수의 나열들을 썼는데 위에 거는 계속 일정하게 얼마씩 곱해지는 거, 2씩 곱해지는 거 아래 거는 계속 얼마씩 마이너스 3분의 1씩 곱해지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을 일명 등비 수열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마찬가지 요놈의 뭘 구할 거다?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얘를 이름하여 이번에는 공비라 그럴 거야. 지난 시간에는 공차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놈의 일반항 구하자. 자, 요놈의 혹시 일반항은 그냥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야. 얘가 세 번째야. 얘가 네 번째야. 얘가 다섯 번째 항이야. 그러면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저놈들의 규칙이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4번, 5번째 항이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n번째 항은 뭐겠니? 를 물어보면 2의 n-1번째 항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딱 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요렇게만 주어지더라도 요것의 n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것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가보자.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을 구할 거야. 그럴 때 무슨 규칙이 있다고요?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규칙이 있고요. 그놈을 공비라고 할 거고 쓸 때는 r이라고 적을 거야. 즉 여기가 계속 r씩 곱해진다라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을 한 번 곱한 거고 당연히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을 두 번 곱한 거고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을 세 번 곱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얘를 n-1번 곱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요놈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려면 첫째 항이 27인 거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요놈의 일반항을 이제 구하라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했다? n-1번 곱했다라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요 일반항을 통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뭘 배웠다? 등비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번 곱한 거다. 이것이 일반항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성질이 일명 등비 중항이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 당연히 등비 수열의 세 수를 가져오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까? 이렇게 가져오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즉 1, 2, 4, 8, 16도 등비이지만 1, 4, 16 이렇게 가져와도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거든. 그러면 어떤 성질이냐면 얘를 제곱을 하면 얘 곱하기
얘가 돼요. 마찬가지 얘를 제곱하면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죠. 얘도 얘 제곱하면 얘 곱하기 얘가 되듯이 우리는 A, X, B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X의 제곱은 A 곱하기 B가 된다라는 것을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적는데 우리는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일명 등비 중앙이에요 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누가 27과 3의 등비 중앙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개의 곱의 뿔마 루트 값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개 곱의 뿔마 루트니까 등비 중앙은 플러스 9거나 마이너스 9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 수가 등비수를 이루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A 곱하기 B가 항상 성립하고, 그때 X는 뿔마 루트 AB인데 이 X를 등비 중앙이라고 부르겠더라.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뭘 배우자? 등비수열의 합 구하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또 합을 구해보자. 혹시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의 합 증명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합 증명 어떻게 했는지. 합을 쭉 적어줬고요. 걔를 거꾸로 적어줬어요, 다시. 그랬더니 요 합들이 전부 다 뭐 하더라? 같더라. 그래서 요게 n개. 근데 이게 2sn 2로 나눴다. 자, 그럼 이번에도 등비수열의 합은 n항까지 합을 구할 거고요. 얘를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을 A1 이제 R이라고 적어줄 거야. 세 번째 항은 A1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n번장까지 더할 건데 n번장이 뭐냐면 요렇게 된다라고 적는 게 우리는 n항까지 합이다. 요거 보면 n항이 요거니까. 자, 그럼 요 합을 이제 간단하게 쓰고 싶은 거야. 우리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024까지 합을 간단하게 구하고 싶은 거야. 얼마인지 알아? 2의 11제곱 빼기 1이야. 자,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거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요 공비인 R을 살짝 곱해줘요. 자,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도 R을 하나씩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여 밑에다가 A1R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은 A1R의 제곱. 그러면 한 칸 밀어서 쓰면 똑같은 게 적혀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을 곱하면 A1R의 N제곱이 돼서 얘 이제 가운데 부분이 똑같죠? 빼버립니다. 자, 빼게 되면 좌변은 SN으로 묶이면서 1마 R의 SN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중간께 전부 다 지워지면서 A1-A1R의 N제곱이 돼서 얘를 A1으로 묶으면 1마 R의 N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SN이 궁금한 거야? N항까지야? 얘가 1마 R분의 A1의 1마 R의 N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쟤를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그런데 요 놈은 당연히 위아래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식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적어도 되냐면 이렇게 적어도 값은 똑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합공식을 쓸 때는 왼쪽은 R이 1보다 작으면 왼쪽 공식을 쓰고요. R이 1보다 크면 오른쪽을 써요. 당연히 이거 구별 없이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해. 마마를 곱하면. 하지만 보기 좋게 1보다 클 땐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 방금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예를 들어 1024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는 2고요. 몇 개인 줄 알아 이거? 이거 몇 개야? 11개죠. 알아요? 11개인 거? 얘는 그래서 S11을 구할 거고요. 얘는 공비가 2니까 오른쪽 걸 써서 2 빼기 1에 첫째 항 1에 2에 11개 빼기 1이 돼서 그 값이 2의 11제곱 빼기 1이다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다. 자, 아무튼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366번.
자, 등비수열의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243은 제 몇 항인지를 구하라는 거다. 자, 어떻게 한다? 일단 첫째야 27분의 1, 공비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딱 먼저 적어주죠. 자, 그래놓고 우리는 뭐라고요? 243이 몇 항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공비가 마3이죠. 공비는 마3이죠. 그래서 첫째 항 27분의 1 공비 마3. 자, 243을 몇 항인지 구하라. 일반항을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243이 되는 n을 구하라는 거다. 자, 일반항 공식 뭐라고요?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놈의 일반항. 얘가 얼마가 되는 거 찾아라. 243이 되는 것을 구해라. 자, 그러면 이제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겠죠? 얘가 3의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n-1제곱, 얘가 3의 5제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3의 세제곱을 이쪽에다가 곱해주면은 얘가 3의 8제곱으로서 n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지? 9가 돼야지 두 값은 똑같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서 243이 되는 n들을 구하라 문제들이다. 그래서 일단 일반항 구하는 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일반항을 이렇게 구한다. 자, 다음 것도 선생님 해볼게요. 자, 한 문제 풀고 좀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너무 받아들지 말고요. 보고 나서 좀 정리하고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수열에 얘가 30일 때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항분의 13번째야, 네 번째 항분의 14번째야, 다섯 번째 중에 15번째, 12번째 분의 22번째가 되는 거야. 일단은 초보니까 얘를 일반항으로 적어보면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 13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12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을 약분하게 되면 아래 10제곱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실제로 여기도 잘 보면 얘가 항의 개수가 총 몇 개 차이가 나냐면 10개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또 나누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공비 개수가 몇 개가 차이 날 거다? 10개가 차이 나니까 이 두 번째 더한 이 결과값도 얘랑 뭐 하겠다라는 생각?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돼요? 같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아래 10제곱이 몇 개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몇 개지? 여기부터 얘가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10개요? 맞죠? 10개죠. 근데 생각보다 이 수열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몇 개인지를 못 세요. 알았죠?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한다. 그래서 얘가 총 10개죠? 그래서 얘가 30이라 그래서 아래 10제곱이 3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준 거야. 자, 그랬더니 뭘 구하래? 저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이번 특징이 뭐죠? 몇 개 차이 나요? 총 20항이 차이 나죠. 그러면 원래는 저걸 또 일반항으로 적으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34제곱,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54제곱인데 결국엔 두 개를 나누면 아래 20제곱이 되는 건데 요 놈을 이제 앞으로 얘가 총 10개 차이 나면은 나누면 아래 10제곱이 되겠구나. 20개 차이 나면은 아래 20제곱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아니죠. 얘는 9가 되는 거죠. 미안해. 아래 10제곱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두 항을 나누면 얘는 공비의 개수만큼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풀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8번은 너네가 풀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370번 풀 거야. 알았죠? 그건 너네한테 맡길 거고요. 자, 37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70번. 368하고 369는 시킬 거예요. 자, 3분의 1과 80일 사이에
n개의 양수를 넣어 만든 수열이 딱 적었더니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요. 모든 항의 곱이 3의 15제곱일 때 자연수 n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저 n을 어떻게 구하겠니? 얘를 전부 다 뭐 할 거라고요? 곱할 거란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곱할까를 생각하는데 우리 등비수열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1, 2, 4, 8, 16, 32까지 적어보면 예를 들어 얘를 다 곱하래요. 민아 어떻게 곱할 거예요? 곱하라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양 끝들끼리 곱들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에서의 곱이라는 것은 중간권은 어차피 이거의 곱과 이거의 곱이 뭐하다라고요?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지금처럼 개수가 6개면은 요렇게 되겠지만 여기다 하나 더 써. 그러면 이 곱을 구하라 그러면 마찬가지 쌍으로 곱해져 있는 이 곱들은 같지만 결국에는 가운데 거는 뭐 한 거라고요? 제곱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n이 일단은 뭐냐? 홀이냐 짝이냐라는 가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 뭔 알겠어요? 홀짝을 나눠야겠다. 자, 그러면 짝이라고 해볼까요? 짝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두 개의 곱이 몇 번 나오겠니라는 건데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얼마 나와? 27이 나오죠. 그럼 걔는 3의 몇 제곱이 돼요? 3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이 3의 세제곱이 몇 번 나오겠니라는 거죠. n이 짝이면 결국에는 요거 한 번 나오고 얘가 짝이면 여기서 몇 번 나오겠어요? 몇 번 나와요? 짝이면 6개면 몇 번 나왔어요? 아까 6개일 때 3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n번이면 2분의 n번 나올 거란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이 요거가 이 두 개 곱이고 나머지들은 3의 세제곱이 몇 번 발생하겠다? 2분의 n번이 발생하면은 그만큼 거듭 제곱을 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방금 아까 요거 두 개 곱이 30인데 얘가 3번 나오니까 요렇게가 아까 요렇게가 3번 나오니까 32의 세제곱이 돼야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n제곱이 돼야겠다. 얘가 얼마? 3의 15제곱이냐? 자, 구해보면은 얘가 3의 두 개는 곱할 수가 있어서 2분의 3n제곱. 얘는 약분하면은 3의 12제곱이죠. 우리는 아마 중학교 때 거듭제곱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나누기는 요거끼리 빼기란 걸 알 겁니다. 따라서 얘가 얼마다? 12가 되면 되니까 n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같으니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서 n은 얼마다? 8이 되겠고요. 딱 짝이니까 맞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등비수열에서의 곱이라는 성질들을 이렇게 양쪽 끝을 곱하는 것들이 같다라고 풀 수가 있는 거다. 자, 368하고 369는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일명 등비중항. 자, 세수 2a,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세수는 등비를 이룰 때요. 얘를 구하라는 거다. 자, 세수가 등차다. 등차 중항. 2a는 2 더하기 b라는 관계 하나가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얘 세수는 등비수열. 그러면 등비중항. b제곱은 2 곱하기 a다를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럼 별거 아니죠? 우리는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할 거고요. 2a 자리에 2 더하기 b를 그대로 넣어서 얘가 b 더하기 2.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b 빼기 2가 0이 된다. 따라서 얘가 2와 1의 마이너스니까 b는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런데 b가 2면은 a가 얼마? 2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얼마다? 2분의 1이 나와서 문제에서는 A랑 B랑 다르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과 2분의 1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니까 4분의 1 더하기 1 4분의 5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차 중앙과 이제 등비 중앙을 그냥 활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372번은 아직 삼각 함수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문제는 못 풀고요. 넘어가서 373번으로 갈게요. 자, 한번 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야. A에는 등차래요. 그런데 세 항을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17번째 항을 이 순서대로 등비래요. 그랬을 때 A2분의 A10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얘는 등차니까 당연히 두 번째 항은 등차수 일반항 첫째 항 더하기 D라고 적어줄 거고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4D라고 적어줘야 되고 17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16D. 그래서 너네가 이제 등차랑 등비를 같이 배우다 보면 일반항을 구하는 걸 조금 헷갈려 합니다. 자, 근데 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요? 등비래요. 아, 그러면 요 놈을 뭐한 거? 제곱한 거는 얘 두 개의 곱이랑 같다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는 그냥 결국엔 첫째 항과 공차, 첫째 항과 공비 이런 것들을 그냥 구하라는 문제들입니다. 자, 계산해서 정리해보면 A1의 제곱 더하기 8A1D 더하기 16D제곱은요. A1의 제곱 더하기 얼마? 17A1D 더하기 16D제곱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 뭐 이런 거 지워지겠고요. 이런 게 지워지겠더라. 자, 그래서 여기 16D제곱도 뭐해지겠다? 지워져서 결국에는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는데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니, 맞다.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뭐 해야 돼요? 잠깐만. 계산이 맞는데.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알겠지만 지금 얘랑 얘랑 같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겠죠?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첫째 항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혹시 내 거랑 문제 다르니? 그럼 A1이 0인 건가? 그러네. 미안. 자, 그래서 얘가 0, 얘가 그러면 0이 돼야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공차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1이 그냥 얼마가 되는 놈이다? 0이 되는 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 얘를 구할 거고 얘는 당연히 지금 등차 수열인 거기 때문에 다시 저걸 쓰면 A1 더하기 D분의 A1 더하기 얼마? 9D를 구하라는 거고 그런데 A1 얼마? 0이니까 지워져서 두 개를 나눈 거 얼마다? 9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항상 너네가 지금 푸는 쉬운 문제들을 그냥 일반항 같은 걸 세워서 관계식을 통해 첫째 항과 그냥 공차 구하는 게 전부 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활용 문제들인데요. 이런 활용 문제들이 나와요. 자, 한번 374번 볼게요. 활용 문제. 자, 활용 문제는 당연히 글을 읽고요. 당연히 등비 수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건데요. 그냥 간단한 퀴즈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6개의 칸 중에서 3개의 칸이 다음 규칙을 만족하도록 써놨어요. 가로 인접한 두 칸에는 오른쪽 칸의 수는 왼쪽 칸의 2배가 된다. 세로로 인접한 두 칸에서 아래쪽 칸의 수는 위쪽 칸의 K배가 되겠다. 자, 그랬을 때 니네 거 책을 보면은 이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나머지 칸의 수를 넣을 때 세 번째 줄에 있는 가장 작은 수를 A, 네 번째 줄에 가장 큰 수를 B, 두 개의 곱이 64일 때 실수 K를 구하라는 거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요 값들을 구해보는 거죠. 당연히 뒤쪽으로 커질 거고요. 앞쪽으로 작아지니까 세 번째 줄에서는 가장 작은 거 얘를 구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 줄의 가장 큰 수는 그냥 얘를 구하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규칙은 뭐야? 얘는 당연히 얘가 2씩 곱해진다라는 것은 거꾸로 2씩 나눠진다라는 얘기니까 2를 두 번 나눠서 얘가 2분의 K가 되는 게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돼? K를 곱해서 2K 제곱이고 2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자. 그러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그래서 여기가 16K 제곱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문제는 얘가 그냥 간단하게 A고요. 얘가 뭐니까 B니까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2분의 K 곱하기 16K 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64. 그래서 K 얼마? 세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계산하면은 이게 8이니까 얘가 8이 되겠다를 구해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냐면 K를 구하라 했으니까 K는 그냥 2가 되는 활용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주어져 있는 글만 읽고요. 풀어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데요. 이제 이런 밑에 문제를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 자, 뭐 글 읽어보면서 뭘 뜻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물의 어떤 정수 필터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불순물의 양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이런 필터를 거쳤더니 그 양이 얼마씩 줄어든가? 뭐 70%씩 줄어든다라는 만약에 말이 나와 있어. 70% 줄어든다. 그러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70%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 불순량의 물은 한 장 통과할 때마다 30%씩 남는다라는 얘기야. 말 이해되나? 자, 그래서 아무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데요. 이 정수 필터를 6번 통과한 후 불순물의 양이 처음 불순물의 양보다 19% 줄어들었을 때 이 정수 필터를 3번 통과한 후에 불순물의 양은 처음 불순물의 양의 약 몇 %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나는 궁금한 게 이 일정한 비율이 궁금한 거야. 맞죠?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들어오는 양을 뭐라고 적을래? 우리 좋아하는 거에서 뭐라고 할까? 들어온 양을 얼마큼? A라 그럴까요? 그러면 들어온 양을 A라 그러면 일정한 비율은 보통 R이라고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정한 비율이 2분의 1이면 2분의 1씩 계속 곱해져 나가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정한 비율 R인데요. 얘를 몇 번 통과하는 거야? 6번 통과하는 거니까 얘를 6번 지나쳐야 돼. 그럼 요 놈의 뭐가 되겠냐? 6제곱이 되겠죠. 예를 들어 불순물량이 절반 줄어들면은 2분의 1을 6번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곱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처음 불순물의 양이 A1이죠. 얘보다 얼마큼 줄어들었다고요? 19%가 뭐 했다고요? 줄어들었대요. 그럼 불순물의 양을 얼마큼 남은 거야? 81%가 남았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죠? 0.82를 곱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요렇게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R의 6제곱을 알아챈 거야. 0.81이구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정수 필터를 몇 번? 3번 통과한 후에 불순물의 양은 처음 불순물의 양의 몇 %인지를 구할 거고 필터를 3번만 가자. 3번이니까 A1 R의 몇 제곱? 세제곱을 구하라는 거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 R의 6제곱이 0.81일 때 R의 세제곱을 아니를 물어보는 거죠. R의 세제곱 얼마? 0.9가 돼야겠죠. 아, 그러니까 요 값은 A1 곱하기 0.9가 되겠다를 적어준다면 얘는 결국에는 처음 불순물량의 몇 %인 거야? 말 그대로 90%가 남았다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비수열 문제는 비율에 관한 문제로 나와요. 그 비율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러면 그런 값들을 그냥 R이라고 둔 후에 그런 애 거듭 제곱을 통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활용 문제들로 대표 문제가 된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또 이용할 건데요. 이것도 몇 개 시켜볼게요. 이제 합 공식이 익숙치가 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선생님이 몇 개는 한번 시켜볼게요. 자, 376번에 첫째 항이 얼마고요? 5고요. 공비가 루트인 등비수열이 있는데요. 요 놈들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러면 일단 뭘 이해해야 되냐면 등비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얘는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루트이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당연히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것들을 전부 다 뭐해서 더했대요? 제곱해서 더했대요. 그럼 너네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자. 어떤 수열이 등비수열이야? 그것들을 전부 다 제곱하면 등비일까 아닐까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생각 어때요? 원래 수열이 등비야. 제곱한 건 등비일까 아닐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숫자로 보면 1, 2, 4, 8 이런 거죠. 자, 제곱해도 1, 4, 16, 64, 256 어때요? 등비인가요? 공비는 얼마큼이 됐죠? 라고 물어본다면 얘 공비는 2인데 얘 공비는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공비를 뭐 한 걸까요? 2배 한 걸까요? 제곱한 걸까요? 제곱을 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수열들을 전부 다 제곱한 거에 합을 구한다라는 건데요. 그럼 우린 저것도 무슨 수열을 읽어주는 거야?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면 등비수열 합을 구하려면 구성 요소는 3개.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해야 돼요. 그럼 첫째 항은 당연히 A1에 뭐가 되는 거니까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첫째 항은 25가 되는 거고, 자, 공비는 뭐가 될 거라고요? 주어져 있는 공비에 뭐가 되겠다? 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적어주는 거고, n은 얼마다? 16, 16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거고, 16개 합은 보통 S16이라고 쓴다. 그러면 등비수열 공식 좀 외웠나요? 2-1에 첫째 항은 요놈 25에다가 공비는 2에 몇 제곱? 16제곱 빼기 1이다 라고 적어준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등비수열의 제곱은 무슨 수열이냐? 등비수열일 거다. 그러면 첫째 항은 첫째 항의 제곱이고요. 공비는 그 공비의 제곱들이 등비란 것만 이해한다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뭐 그 아래 문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을 통해서 공비를 한번 찾는 건데요. 한번 직접 공식 써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인데요. n항까지 합이 10, 2n까지 합이 30일 때 3n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어떻게 구하겠냐면 합공식을 써서 풀 거예요. 첫째 항과 공비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Sn, S2n, S3n을 구하라는 문제를 한번 해보자. 자, Sn은 뭡니까? 등 공식에 의하여 R-1에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는 Sn, n항까지 합입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10이라고 나와 있다. 자, 얘는 R-1에 A1에 R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30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목적은 뭡니까? 얘를 구할 거고요. 얘는 R-1에 A1에 R의 3n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라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공식을 좀 때리면 R-1에 A1에 얘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아래 n제곱 더하기 1인 거 다들 알겠니?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죠? 위에 여기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래 n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하겠니? 자, 뭘 이용하겠어요? 곱셈공식도 이용하겠죠? 이번에 몇 제곱 곱셈공식? 세제곱 곱셈공식. 얘는 A1에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아래 2n제곱 더하기 아래 n제곱 더하기 1인, 즉 세제곱 빼기 1 공식을 적용하는 거다. 그러면 또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요놈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요놈이 2니까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돼서 얼마가 되겠다? 총 70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면 지금처럼 합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R에 대한 지금은 n제곱을 찾음으로써 답을 낼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한번 379번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379번 한번 직접 해보자. 자, 381번 월이율 1%고요. 일단은 월이율이 1%라는 것은 월마다 1%의 이자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월이율 1%의 이자를 혜린이한테 줄게. 그래서 혜린이가 나한테 10,000원을 맡겼어. 그럼 내가 한 달이 지나면 10,000원의 1%를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얼마를 이자를 줘야겠어? 100원을 줘야겠죠. 그럼 11,100원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이게 월요일 1%죠. 그러면 내가 2달을 빌렸어. 그 얼마큼을 줘야 돼? 1,200원을 주는 걸까? 더 줘야 될까? 자, 예를 들어 이율을 10%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한 달이 지나면 혜린이한테 11,000원을 갚아야 돼. 여기까지는 맞죠? 2달이 지나면 얼마를 갚아야 될까를 물어보면 12,000원을 주는 게 맞을까? 더 줘야 될까를 물어보는 거다. 어떻게 생각해요? 혜린이는?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큼 더 줘야겠냐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빌린 이자가 10%면 10,000원에 대해서 그 다음 달은 11,0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1을 해준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받을 금액의 원금이 1인 거고 얘가 이자를 더 붙여준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얼마를 또 곱하는 거냐. 또 빌렸으니까 여기에 또 1.1을 곱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1을 곱한 12,100원이에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떤 이율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일정한 겟을 곱해지는 거가 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월요일 1%고요. 2021년 1월부터 1개월마다 복리로 여기서 복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복리인 거야. 계속 이자를 곱해져 나가는 게 복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이 있니? 단리라는 것도 있어. 단리라는 것은 이자를 예를 들어 10% 이자면 계속 한 번 이자가 1,000원이잖아. 그러면 1,000원씩 이자를 더 주는 거야. 10,000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인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복리라고 나오면 등비 수열 이용하라는 거고 단리면 등차 수열인 건데 실제로 문제는 복리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등비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얼마씩 적립할 거야? 100만 원씩 적립할게요. 매달. 그래서 2022년 12월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 그거를 전부 다 더한 금액을 구하라. 즉 내가 은행에다가 월리 1%로 2021년 1월부터 1개월마다 복리로 적립해서 2022년 12월 말에 얼마 받는지 구하라는 거야. 됐어요? 다들 뭐 적금 한 번쯤 해봤으면 다들 얼마인지 알죠?
근데 원금이 얼마죠? 원금부터 계산해 볼까요? 몇 번 지금 돈을 넣겠어요? 1월부터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적립했어요. 마지막에 언제까지 넣은 거냐면 22년 12월 초까지 넣은 거겠죠. 돈 몇 번 넣었죠? 돈 몇 번 넣었어요? 24번 넣었죠. 원금만 해도 얼마야? 2,400만 원이죠. 그럼 당연히 이자 붙였으니까 2,400만 원보단 더 뭐 해야 돼? 많이 받아야겠죠? 얼만큼 더 받냐 구해보자. 자, 해볼게요. 자, 얘를 푸는 방법을 일명 수직선을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1월 초에 돈을 넣었어. 그 다음에 언제를 넣냐면 2초에 돈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초에 돈을 넣는 거야. 그래 놓고 총 몇 번 넣는다고 돈을? 24번 넣는 거니까 마지막에 돈은 24번째 초까지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총 24개월 동안 돈을 넣는 거거든. 돈을 언제? 원리합계 궁금하다고? 여기 24 말에 돈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다. 근데 돈을 언제 넣는다고요? 요때 100만 원 넣고요. 100만 원,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을 넣고요. 마지막에 여기까지 총 100만 원을 24번을 넣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다들? 100만 원 그냥 24번 넣은 거. 그래서 뭐야? 다들 대지저금통에 넣으면 2,400만 원이잖아. 근데 은행에 넣었으니까 뭘 주겠다고요? 이자를 붙이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넣은 돈 여기에 뭐가 붙겠어? 한 달이 지나면 이자가 붙겠죠. 몇 퍼센트? 1%. 그 얘기는 얼마가 되게 내가 1.01을 곱해주는 거야. 그게 내가 1%의 이자를 준 금액. 원래 본전이 1 곱한 거 거기다가 1% 0.01을 더 준 게 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1을 곱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자를 또 곱해야 되니까 1.01에 뭐가 되겠다? 제곱이 되겠다라고 써주는 거야. 이자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가면 4초에는 한 번 더 이자가 되니까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갑니다. 24초에는 100만 원 곱하기 1.01에 얘가 몇 제곱이 되겠니라고 하면 성인이 몇 제곱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몇 제곱이 될까? 20 그렇죠. 23이죠. 맞아요? 23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돈을 이때 찾을 거거든. 그럼 여기서 24초랑 여기가 24말이지. 여기는 1일을 얘기해요. 1일. 그리고 여기는 31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24초와 24말은 한 달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 차이. 그럼 여기에도 뭐가 붙는다라는 개념이야? 이자가 붙는 거야. 한 달만큼의 이자. 그러면 여기도 이자가 또 붙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1에 24제곱이에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다음 달에 넣은 돈에도 뭘 붙여줘야 돼? 이자를 붙여주겠지. 똑같은 이자 1%.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내가 두 번째 넣은 돈은 첫 번째 넣은 돈보다 이자가 몇 번 덜 붙겠어? 한 번 덜 붙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쭉쭉쭉 써서 여기 온 금액은 뭐가 되겠니라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1에 뭐가 되겠어? 23제곱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번째 넣은 이 돈은 이자가 여기보다 한 번 덜 붙겠죠. 이게 당연한 거죠. 늦게 넣은 돈은 이자가 덜 붙는 게 맞으니까. 여기는 이렇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때 돈을 넣을 거고 얘에다가 결국엔 100만 원 넣은 돈도 이 기간은 한 달 차이니까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자 붙여서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얘를 전부 다 뭐 하겠다? 더하겠다. 맞니? 이것이 총 내가 은행에서 받을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첫째 항이 얼마? 예. 공비는 얼마? 1.01. 항의 개수는 몇 개? 24개다. 그래서 요 합을 구하라 그러면 S24 1.01 마이너스 1에 100만 원 곱하기 1.01에 1.01에
4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고, 뭔지 알겠니? 요놈들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첫째 항이 얘고요. 공비가 1.01, 요거가 항의 개수가 24개.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하겠지만 문제에 1.01의 24제곱을 1.27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요놈은 0.01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게 되면 얘가 100일이 되겠죠? 맞나? 0.01분의 아니죠. 0.01분의 이거 어떻게 돼요? 두 개 빠지고 두 개 빠져. 100일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랑 이제 요거 100만 원 곱하기 이거 두 개 빠졌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100만 원 곱하기 얼마? 100일이죠? 100일. 1.01. 잠깐만. 1.0이라고 0.01이 나누면 맞죠? 100일.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00일에다가 1.27 마이너스 1, 0.27을 곱하면 되겠구나. 뭐 계산 순서는 뭐 아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이걸 두 개 먼저 곱하기 하겠다. 100만 원하고 0.27을 곱하면 얼마? 27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100일을 곱하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7, 여기가 7, 여기가 2, 여기가 2가 돼서 얘가 2,727만 원이에요가 요 총 적립금의 원리 합계금액이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때는 이 표를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매번 그릴까, 안 그릴까? 안 그리겠죠. 결과적으로 이거를 풀다가 보면 이해하겠죠.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결국에 공비라는 것은 무조건 1.01이 될 거고 내가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얘가 첫째야. 공비는 월요일이 1%면 1.01, 돈 24번 넣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냥 한 방에 쓰겠죠? 샥 써서 답을 내줘야죠. 표 그리면 시험 끝나요. 알죠? 이걸 그리면 시험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을 100만 원씩 넣겠고요. 혹시 너네도 그 생각 드니?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못 풀 거라는 혹시 생각하고 있니 지금? 안 돼, 거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몇십 년을 가르치면서 이거 파트를 가르치다 보면은 다들 이상한 생각. 이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 결국에 그냥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응? 은행은 못 가겠네, 다들. 어렵나? 어느 부분이 어려워? 그냥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제 부탁은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게 수열의 합인데요.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너네 꼭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올 때는 합공식 정도는 완벽하게 조금 외워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너네가 수업을 나갈 때 흥미로울 거예요. 흥미.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 해볼게요. 자,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 A만 원을 적립하여 10년째 연말까지 600만 원을 만들 거야. 그러고 싶잖아. 나 600만 원 모을 거야. 매년 말에 얼마씩 적립해야 될까? 다들 생각하잖아. 그랬을 때 연이율 4%, 1년마다 복리 A 값을 구해주자. 다들 돈 안 모으니? 그냥 목적 없이 모으니? 뭐 어떻게 해요? 통장 없어? 혜린이? 있잖아. 돈 어떻게 넣고 있어? 세뱃돈 받을 때마다 넣고 있어? 그래? 하고 있어? 우리 아들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 20 얼마가 있었다는 거를 엄마가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금고를 열어본 결과 7,000원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뒤지게 깨졌네. 분명히 이놈이 20 얼마가 있었거든? 나한테 하더니 얘가 오자마자 맨날 금고를 띠띠띠 연 다음에 빼서 막 사먹는다고. 그래서 얼마 안 지났는데 엄마가 엊그제 확인하니까 7,000원 남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혼났어 아주. 또 아들은 또 이제 또 화내지. 내 돈인데 왜 그러냐고. 다들 아무튼 저축해야 해. 알았죠? 그래도.
자, 한번 보자. 얘도 얼마야? 나 얼마 만들 거야? 600만 원 만들 거야. 매년 말에 A만 원 적립해서 600만 원. 지금부터 600만 원 적립하려면 10년 후에 맞죠? 얼마씩 넣어야겠냐 찾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또 진짜 나중에 이걸 그리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려서 내가 처음에 1년 말에 돈을 넣어요. 내년 말에 내니까 2말에 돈을 넣어요. 됐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넣겠니라는 거죠. 10년째 연말까지죠. 그럼 여기가 10말까지 나는 돈을 계속 넣겠다라는 거야. A만 원씩. 그러니까 여기도 A만 원, 여기도 A만 원, 나 마지막에 여기까지 A만 원을 넣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뭘 붙일 거라고요? 이자를 붙일 거야. 이번 연이율 4%.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다가 1.04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3말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1.04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은 10말에는 얼마가 돼? A 곱하기 1.04의 뭐가 되겠어? 9제곱이 되는 거 이해하겠니? 이거 9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는 돈에도 이자가 붙을 건데 당연히 이자가 한 번 얘보다 덜 붙겠다 이해돼?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1.04의 8제곱이 될 거야. 당연히 그 다음에 는 돈은 이자가 하나 덜 붙어서 7제곱. 그런데 이렇게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얼마를 넣겠다고? A를 또 넣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돈 다 모았어. 이제 이걸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600만 원이 될 A를 구하래. 그러면 또 이놈의 합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수열해야? 등비 수열해야. 첫째 항은 이번에 A, 공비는 1.04. 몇 개? 하랑이 몇 개? 몇 개야? 몇 개야? 10개. 돈 10번 넣었잖아. 10개가 되겠다. 0제곱부터 이거. 그래서 등비수랍으로 1.04 마이너스 1의 첫째 항 A에 1.04의 항의 개수 10개 마이너스 1이 얼마? 600만 원. 만족하는 A를 구하라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계산은 1.04의 10제곱이 1.48이니까 빼면은 0.48이 될 거고 얘가 0.04가 되기 때문에 4분의 48이니까 12가 돼서 600만 원을 12로 나누니까 A는 얼마다? 50만 원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